그럼 혹시 쌍둥이 출산하게 되면 두 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400만 원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텍스 이슈의 김사연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병원비죠. 그렇죠. 이 병원비, 즉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의료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의료비 세액 공제 받았다는 분들 많이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비슷하게 의료비 지출이 생겼다고 바로 공제가 시작이 되지는 않아요. 의료비 지출의 합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때부터 비로소 공제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연봉이 4천만 원인 분 같은 경우는 3% 같은 경우는 이제 120만 원이잖아요. 즉 연간 의료비 지출의 합계가 120만 원을 넘어간 때부터 비로소 이제 공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것도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료비는 아무래도 아파서 가는 거고 이제 돈을 아낀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세금 자체를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액공제는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난임 시술비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20%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액 공제는 세금을 다이렉트 좀 줄여주는 거니까 15%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쉽게 예시로 좀 들어줄 수 있나요? 네, 연봉 4천만 원인 분이 연간 의료비를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봉 4천만 원이니까 3%는 120만 원이 되고 이 12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 원인 경우는 120만 원 초과한 부분은 80만 원이 되니까 80만 원에 대해서 15%인 12만 원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환급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돌려받는 금액이 12만 원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네요. 그쵸? 커피로 치면 한 20산 정도 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의료비 지출액도 제가 쓴 거 외에 부양가족이 쓴 것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또 부양가족이 지출하는 것도 당연히 본인 소득에서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출하지도 않은 그런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의료비는 나이 요건도 없고 소득 요건도 없어요. 두 개가 다 없습니다. 아무래도 질병은 나이와 소득과 무관하게 온다, 이걸 좀 반영했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부부간에 이 카드 사용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조금 더 몰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비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 소위 의료비 몰빵, 이런 게 가능하게 됩니다. 의료비는 대신 이제 쓴 금액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기본적으로 총급의 3%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각각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게 3%를 넘는 구간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제받으시기에는 그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급여가 낮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3%를 넘는 게 더 유리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낮은 분들에게 오히려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떤 부분을 조금 몰아야지만 조금 더 유리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봉이 낮은 분이 아무래도 총급여의 3%도 낮을 거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분 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의료비를 지출하시는 게 더 유리하신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애초에 의료비 공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제가 많다거나 혹은 소득이 낮아서 이미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차라리 연봉이 높은 분 쪽으로 의료비를 모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각 경우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잘 판단하셔 좀 몰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본 공제 150만 원 제가 받고 네. 의료비는 저 와이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이거는 안 되는데요. 뭐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뭐 아내분이 받으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기본 공제도 아내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치를 시키셔야 되고 각각 따로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비 공제도 역시 한도가 있겠죠? 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모든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만 이제 의료비는 몇 가지 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65세 이상이라던가 이제 뭐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 분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고요. 또 아무리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외에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간 700만 원까지 한도가 되고 있는데 비교적 좀 여유 있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에 걸리는 분들은 많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좀 아픈 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실손보험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보험 중에 실비보험, 실손보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들고 계신데요. 이렇게 의료비로 지출했다가 실손보험을 통해서 뭐 별도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보험금 수령한 부분은 의료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 반영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그 성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과 같은 데서도 건강기능식품 많이 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지출이 좀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혹시 범위가 좀 있을까요? 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표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하실 것은 성형, 미용 관련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금액도 5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일정 한도를 두고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도 매년 이 안경점에서 구입한 렌즈 구입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매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부 안경점들에 대해서는 그 전산화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된다니까 하니까요. 한번 조회해 보시고 없는 것들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승자님, 아까 표에 보시면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1회당 200만 원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혹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면 두 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400만 원 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이 질문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출산 1회당이기 때문에 쌍둥이인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들어가서 400만 원이 아닌 최대 2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좀 제출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의 공제는 전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시면은 이미 다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제 안경, 콘택트 렌즈 등 빠진 의료비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해당 이제 의료기관에 요청하셔서 추가 자료를 포함해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료비 공제를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표로 좀 만들어 띄워드릴 거예요. 참고하셔서 잘 받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